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중동의 작은 마을. 이곳에서 태어난 아흐메드는 어릴 때부터 고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바닥이 갈라진 사막을 따라 왕복 10km를 걸어 물을 길어 와야 했어요. 깨끗하지도 않은 흙탕물. 그 물을 식구들과 나눠 마시며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점점 말라갔고 남아있는 물조차 병을 유발할 정도로 오염돼 있었어요. 아흐메드는 왜 우리 마을은 항상 목이 마를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어요. 하지만 대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기계를 가져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먼 길을 걸어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 작은 기계가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물을 만들어? 그러나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한 물이 기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 바다처럼 짠맛도 없고 강물처럼 흐려지지도 않은 물. 아흐메드는 손을 떨며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상쾌한 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아흐메드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그날 이후 마을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야? 아흐메드의 어머니는 맑은 물을 두 손에 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흐메드는 더 궁금해졌어요. 이 물은 어디서 온 거지? 어떻게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는 용기를 내어 기술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말과 낯선 얼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지했어요.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아흐메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와 펜을 건네며 말했죠. 내가 알고 싶은 게 많아 보이네. 이건 너의 첫 번째 공부 노트야. 아흐메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물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부터 아흐메드는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건 역삼투압 필터라고 해. 바닷물에서 소금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는 장치야. 이곳의 태양은 강렬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이 장치를 가동하는 거야.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아흐메드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줬어요. 아흐메드는 그들의 말이 마법 같다고 느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니.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엔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이 물이 진짜 안전한 걸까? 얼마 못 가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마을의 아이들이 설사병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어른들도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흐메드는 한국인 기술자 중 한 명이 마을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아흐메드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흐메드, 내가 계속 공부하면 언젠가 우리처럼 기술자가 될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그는 작은 태극기가 그려진 볼펜을 건네줬어요. 아흐메드는 그 볼펜을 꼭 쥐고 다짐했어요. 꼭 한국에 가서 배울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 넓은 사막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할 거야. 그렇게 사막의 작은 소녀는 꿈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아흐메드는 그날부터 더 이상 단순히 물을 깃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을의 작은 연구자가 되었어요. 그가 받은 작은 노트에는 날마다 새로운 글자들이 채워졌어요. 역삼투압 리버스, 오스모시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방법, 태양광, 에너지, 사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낮에는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며 관찰하고 밤에는 모닥불 옆에서 노트를 펼쳐 글씨를 따라 썼어요. 그러나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고 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이걸로는 부족해. 더 많이 알고 싶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어요. 한국.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물을 만들어냈어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아흐메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 중동에서 태어나면 중동에서 사는 거지? 바다 건너까지 간다고?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수록 아흐메드는 더 간절해졌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몰래 부탁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말부터 시작했어요. 물은 한국어로 물, 깨끗한 물은 맑은 물. 하나씩 배울 때마다 한국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운명을 바꿀 기회를 발견했어요. 한국 장학 프로그램 모집 중동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그 순간 아흐메드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사막의 소녀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흐메드는 가슴이 터질 듯 긴장한 채 공항에 서 있었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가는 거야? 손에는 기술자가 건네준 태극기 볼펜이 쥐어져 있었어요. 이 볼펜으로 지원서를 쓰고 한국어를 연습했고 꿈을 기록했죠. 그리고 지금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어요. 서울, 그 단어가 너무 낯설지만 동시에 아흐메드의 인생을 바꿀 곳이기도 했어요. 하늘 위, 새로운 세상.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떠오르자 창밖으로 끝없는 사막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물 한 모금을 위해 10km를 걸었던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학생이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한국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아흐메드의 피부를 스쳤어요. 이게 한국의 공기인가? 맑고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을 나서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뭐야? 그의 눈앞에는 엄청난 규모의 기차와 버스, 질서 정연한 거리, 깨끗한 도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내 나라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때 안내해주던 한국인 유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 가는 공항철도야. 40분이면 도착할 거야. 40분. 그의 고향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선 40분 만에 대도시에 도착한다고? 아흐메드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아흐메드는 공항철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 반짝이는 가로등, 깨끗한 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이게 진짜 가능해? 그의 고향에서는 먼지가 가득한 비포장도로가 익숙했어요. 자동차보다는 낙타와 오토바이가 더 흔했죠. 그러나 이곳,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릴 적 한국 기술자들이 마을에 세운 정수시설을 보며 놀랐던 그 순간보다 더 강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미래 같은 곳이야. 서울대학교. 그리고 새로운 도전. 며칠 후 아흐메드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첫 수업에 들어갔어요. 강의실은 최신식 장비로 가득했고 교수님은 칠판 대신 태블릿을 사용해 강의를 진행했어요. 와,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하지만 감탄도 잠시.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야. 교수님은 빠른 속도로 설명했고 칠판에는 복잡한 공학 공식이 빼곡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주변 한국인 학생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토론했어요. 아흐메드는 당황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10km를 걸었던 소년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건 배움이라는 또 다른 여정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밤마다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어로 이 기술을 이해할 거야.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질문, 밤에는 도서관에서 단어 하나하나 정리하며 복습. 그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아주 조금씩 그의 노력은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깨달음.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어느 날 아흐메드는 실험실에서 정수 필터 테스트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단순한 과제로 생각했지만 아흐메드에게는 삶의 문제 그 자체였어요. 그는 필터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 기술이 내 마을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난 이걸 더 발전시키고 싶어.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인 학생이 물었어요. 아흐메드, 너 왜 이렇게 정수기술에 관심이 많아? 아흐메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사막에서 물을 찾아 10km를 걸었던 삶, 한국 기술자들이 가져온 변화,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까지. 그러자 친구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처럼 간절한 사람이 공부하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 순간 아흐메드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의 공부 방식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연구를 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점점 한국에서 진짜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흐메드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점점 더 깊이 공부했어요. 그는 정수 시스템의 설계,
태양광 에너지 활용,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연구하며 마침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글을 불렀어요. 아흐메드, 너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국제정수기술 컨퍼런스에 참가해 볼래? 국제정수기술 컨퍼런스. 장소 대한민국 서울. 세계적인 환경공학자들과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술 발표. 아흐메드는 너무 기뻤어요. 이건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야. 그는 밤을 새워 발표 준비를 했어요. 자신이 연구한 역삼투압 정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사막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법 등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 드디어 발표 당일, 아흐메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섰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길어야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저는 이제 미래를 바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러나 발표가 끝난 직후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아흐메드 씨, 당신의 연구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기술이 사막 전역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흐메드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는 연구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더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없지 않나요? 아직은 실험실 수준일 뿐이잖아요. 그 순간 아흐메드는 자신이 아직도 이론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아직 진짜 기술자가 아니라 학생일 뿐이야. 그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바싹 마른 입술을 적시려 했던 순간처럼 지금도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흐메드는 깊이 고민했어요. 나는 정말 이론만 배우러 한국에 온 걸까? 아니야. 나는 실제로 이 기술을 내 고향에 적용하기 위해 온 거야. 그는 결심했어요. 나는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답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아흐메드는 도서관 한 구석에서 발표 녹화를 다시 돌려봤어요. 자신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내 연구가 현실에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는 종이에 크게 적었어요. 실험실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교수님을 찾아가 요청했어요. 교수님, 저한테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이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러면 내가 아는 환경기술 기업을 연결해 줄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사막 지역에서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야. 기업 인턴십 제안 중동 현장에서의 실험 기회. 아흐메드는 두근거렸어요. 이제 그는 연구실을 떠나 진짜 사막에서 기술을 시험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곧 또 다른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현실의 벽, 기술보다 더 큰 문제. 몇 주 뒤 아흐메드는 한국에서 개발된 정수 시스템을 가지고 중동의 한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의 고향과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사막, 고독한 물, 뜨거운 태양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필터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전력이 부족해서 기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면 쉽게 해결되었지만 이곳은 태양광 장비조차 부족했어요. 기술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아흐메드는 처음으로 기술이 아니라 환경과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다짐했어요. 나는 연구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제 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아흐메드는 실패를 통해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이제 그는 연구자가 아닌 현장의 해결사가 되기로 했어요. 사막에서 전력이 부족하다면 한국에서처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또 한 번 그를 가로막았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고개를 숙인 아흐메드.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자신이 직접 해결책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업과 환경단체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진짜 사막에서 실현할 기회를 주세요.
한국의 한 환경기술 기업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후원하겠습니다. 태양광 기반 정수 시스템 현실이 되다 그는 다시 중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정수 시스템을 연결했어요. 그 결과 깨끗한 물이 드디어 사막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흐메드는 울컥했어요. 드디어 내가 해냈어. 세계적인 환경공학자로 성장하다. 그 후 그의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사막에서도 깨끗한 물을. 한국과 중동의 협력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흐메드에게 물혁신상을 수여했어요.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지속 가능한 물 기술을 전파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그를 처음 만났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막의 소녀는 이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술과 교육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꿈을 꾸세요.